이런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마. 혹시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있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돌아서면 알 수 없는 피로가 밀려오는 그 만남들 말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웃었지만 헤어진 뒤에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그 관계 말입니다. 부처님의 길로 비추어 보면 인연은 우연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입니다. 곁에 선 사람이 곧 내 내면을 닮게 만들고 내가 내쉬는 숨의 결을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기운을 살펴봅시다. 내 마음을 살리고 지혜를 돕는 만남인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갉아먹는 만남인가?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선택의 방향은 반쯤 드러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까닭을 먼저 들여다봅시다. 남의 판단이 내 가치를 정한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생깁니다.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고 칭찬 한마디에 들뜨며 하루의 하늘이 남의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나를 흔드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떠내려가는 내 마음입니다. 말은 바람이고 중심이 서 있지 않을 때만 바람은 폭풍이 됩니다. 내 안의 기준이 분명하면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공기일 뿐입니다. 이제 중심을 세우는 이야기로 걸음을 옮깁시다. 중심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정하고 그 소중함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정돈하고 말을 단정히 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일 때 남의 말은 더는 내 삶의 리모컨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만남이 내 중심을 무너뜨리는지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미워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사슬이 됩니다. 다만 경계를 세우는 지혜를 건넬 뿐입니다. 온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가, 맑게 하는가, 나를 잃게 하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가. 비웃음으로 웃음을 만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살짝 비틀어 재치로 포장하고 상처를 장난이라 부르며 가벼운 즐거움을 얻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해악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마음에 작은 흠집이 남습니다. 그 흠집은 다음 만남에서 다시 긁히고 곧 깊은 금으로 번집니다. 종에 오래 노출되면 타인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연민이 다르면 복도 닳습니다. 이런 자리는 조용히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남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끝없는 불평으로 하루를 여닫는 만남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오해하며 미래는 어둡다고 단정하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공감처럼 들리지만 오래 듣다 보면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감사의 감각이 앓고 가능성 앞에서도 주저앉게 됩니다. 원망은 검은 연기라서 곁에 있는 사람의 폐부까지 스며듭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점점 좁아진다면 그 자리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친절도 칭찬도 선물도 계산의 줄 위에 올라있고 관계는 이익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신뢰가 얇은 얼음판이 됩니다. 얼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이해 타산의 열로 금이 갑니다. 오래 머물수록 나 또한 누군가를 표로 계산하게 되고 마음의 척추가 비뚤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사용하는 습관이 자리를 차지하면 내 말에서도 향기가 사라집니다. 비밀을 가볍게 다루는 만남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건넨 속마음이 내일이면 여러 입술 위에 오르내립니다. 걱정해서 그랬다는 말로 포장되지만 바탕에는 가벼운 호기심이 있을 뿐입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배신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 번 무너진 다리를 같은 높이로 다시 올리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내면은 성스러운 경전과 같아 아무 자리에서나 펼쳐둘 수 없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침묵은 품격이고 그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마음의 빗장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듣지 않는 말의 습관 또한 위험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고 타인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 단정으로 마무리하는 태도는 대화를 막습니다. 그 앞에서는 진심이 길을 잃고 마음이 줄어듭니다. 옳음은 자비로 조율될 때 길이 됩니다. 자신의 언어를 칼처럼 세우는 이는 결국 스스로의 고독을 키웁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쓸쓸함은 이런 자리에서 자랍니다. 감정을 폭발로 드러내고 그것을 솔직함이라 부르는 만남도 조심해야 합니다. 솔직함은 다듬어진 정직이어야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은 칼이 되어 가까운 사람을 먼저 베어냅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고치는 훈련을 해온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을 배웁니다. 안전이 없는 곳에서는 배움도 사랑도 오래 자라지 못합니다. 작은 약속을 자주 놓치는 관계는 시간의 결을 무너뜨립니다. 늦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맡은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은 결국 큰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조금씩 썩으면 지붕은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정성은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고 성실은 작은 반복으로 증명됩니다. 그 반복이 헐거워질 때 관계는 소리 없이 흔들립니다. 무시를 무심으로 착각하는 태도도 멀리해야 합니다. 하대하는 말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상대의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쉽게 흘러나오는 거친 표현은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존중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덮습니다. 그 반대의 태도는 단숨에 겨울을 부릅니다. 경계를 시험하며 친밀을 증명하려는 습관은 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서로의 선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사이만이 오래 갑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친밀은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선이 분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의 한 방향을 봅니다. 그 옆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끝없는 비교가 일상이 된 자리에서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고 우열을 재단하는 버릇은 마음의 숨을 억누릅니다. 성장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조용히 대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옵니다. 남의 꽃을 보며 내 뿌리를 미워하면 뿌리는 더 약해집니다. 내 흙을 살피고 물을 주고 햇살을 드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나친 요구만 반복하는 관계도 메말라갑니다. 다듬과 줌의 숨이 고르게 이어질 때 만남은 편안합니다. 내가 지칠 만큼 내어주었다면 잠시 거리를 두어 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는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따뜻하지만 흐릿하지 않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마음이 가장 강합니다. 부드러움은 유약함이 아니고 강함은 거침이 아닙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런 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나 포기하지 않고 분명하되 다치게 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남의 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연습을 이어갑시다. 먼저 침묵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대화가 나를 벼랑으로 몰고 갈 때 한 걸음 물러서 입술을 다무는 선택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질문의 연습입니다. 공격당했다고 느껴질 때 부드럽게 되묻는 습관입니다. 지금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니? 내가 무엇을 놓쳤니? 무엇을 듣고 싶은지 알려줄래? 질문은 벽을 문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문이 생기면 마음은 들어오고 나갈 길을 압니다.
또 하나는 경계의 문장을 마련하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잠시 쉬고 싶어. 내가 소중하지만 이 방식은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이 관계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원하지 않아. 이런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언이 길을 열어줍니다. 일터의 인연도 살펴봅시다.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도 오래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공을 나누는 문화가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이 칼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정확히 불러주고 실수를 다그치기보다 배움의 자리로 바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적은 낮게, 돕기는 높게. 공감의 언어는 동료의 잠든 능력을 깨웁니다. 함께 일하는 이는 가족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해야 삶이 균형을 찾습니다. 가정에서는 더 섬세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예의를 잃으면 사랑도 곧 모양을 잃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고단함 때문에 날선말을 내뱉지 않도록 호흡을 먼저 고릅니다. 상대의 행동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너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말하고 너는 늘 이기적이라는 전면적 낙인은 피합니다. 평가 대신 바람을 전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원해. 나는 이런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 이 단순한 전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온라인에서도 인연은 만들어지고 흔들립니다. 화면 뒤에 숨어 흐르는 말은 더 거칠고 더 빠르게 튑니다. 익명의 가벼움이 책임의 무게를 지우지만 업의 법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이름을 감춘다고 영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멈추는 그 찰나에 나는 무엇을 키우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 물음이 손끝의 방향을 바꿉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서로가 서로를 소모하기만 한다면 조용히 문을 닫을 때입니다. 문을 닫는 방법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원망을 늘어놓지 말고 배움에 감사하며 물러납니다.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뒤를 자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섬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이름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그 아래에 내가 느낀 감정과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한 줄 적어봅니다. 나는 어떤 말과 태도로 이 관계에 기여했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몫을 바라보는 용기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강력한 전환입니다. 내 몫을 다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무너진다면 놓아도 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큰 평화를 위한 자비의 결정입니다. 좋은 인연을 먼저 키우는 일도 잊지 맙시다. 나를 지혜로 이끄는 사람을 찾아 작은 모임을 만들고 함께 읽고 함께 침묵하고 함께 걸으며 서로의 성장을 북돋습니다. 좋은 인연이 많아질수록 좋지 않은 인연은 자연히 자리를 잃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나듯 밝은 사람과 밝은 습관을 해 삶에 초대하면 음습한 기운은 머무를 틈을 잃습니다. 그니 먼저 밝게 불을 켭시다. 내가 먼저 밝아지면 곁사람도 점차 밝아집니다.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혹시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있나요? 만나고 돌아오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지, 말끝마다 마음이 까끌거리고 내일이 흐려지는지, 만남은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어둠을 더하는 만남이라면 잠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불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밝아질수록 선택의 힘은 커지고 눈앞의 길은 또렷해집니다. 이 글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내 마음은 뿌리라는 사실.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리자는 제안.
명상과 성찰과 자기 이해로 중심을 세우면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문을 닫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알고 다른 이의 길을 존중하며 걷게 됩니다. 그때 자유는 먼 산의 봉우리가 아니라 오늘의 발걸음이 됩니다. 하루의 장면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한 사람이 길을 나섭니다. 등에는 커다란 자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넨 말들이 자루 속 돌처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노력하라 했고 누군가는 그만두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단정했고 누군가는 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숲길 중턱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루를 풀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돌들이 정말 나의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지금의 나를 자라게 하는가? 아니면 주저앉히는가? 그는 돌을 하나씩 꺼내 모서리를 만져봅니다. 쓸모없는 돌은 길가에 내려놓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만 작은 주머니에 담습니다. 가벼워진 어깨로 다시 길을 걸을 때 숲의 바람이 다르게 불어옵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그의 걸음은 이제 그의 것입니다. 말의 칼날을 둥글게 바꾸는 연습도 해봅시다. 질책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마음속에서 문장을 바꿉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라는 말 대신 너의 이런 점이 어려웠겠다. 나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라고 바꿉니다. 상대를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묘사하며 내 바람을 전합니다. 이 전언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안전한 쪽으로 이끕니다. 상대가 내 선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터뜨리기보다 나에게는 이 경계가 소중해.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분명함은 공격이 아닙니다. 분명함은 서로의 길을 보이게 하는 등불입니다. 명상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손을 편안히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생각이 밀려오면 싸우지 말고 알아차립니다. 떠오른 생각아 고맙다. 지금은 호흡을 지켜볼게 하고 미소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몇 차례 숨을 돌리면 마음의 연못이 잔잔해집니다. 연못이 고요할 때 비로소 하늘이 비칩니다. 그 하늘을 본 눈으로 사람을 만나면 남의 말은 물결의 끝에서 힘을 잃습니다. 자기 이해를 넓히는 글쓰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순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린 장면을 떠올리고 적어봅니다. 그때 내가 들은 말은 무엇이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일어났나? 그 느낌은 어떤 기억과 이어져 있었나? 이렇게 차근차근 적다 보면 남의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패턴을 보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무의식이 의식의 빛을 만나면 길은 달라집니다. 좋은 것의 기준을 마음속에 세워봅시다. 그 곁에 있을 때 내 선한 마음이 자주 깨어나는가? 함께 나눈 대화 뒤에 내가 더 넓어졌는가? 아니면 더 옹색해졌는가?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존중하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가? 기쁨을 자랑으로 바꾸지 않고 함께 나누는가? 이 기준은 증오를 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지키며 사랑을 오래 살리기 위한 발자국일 뿐입니다. 불현듯 날아드는 악의적 말에 대처하는 짧은 의식도 준비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숨을 길게 쉬기에, 다음으로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해 확인하기에, 너는 방금 이런 뜻으로 말했니 하고 차분히 되묻기에, 그리고 나의 감정과 바람을 침착하게 전하기에,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원해 하고 표현하기에, 마지막으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리를 정중히 벗어나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고 말하고 침묵의 방으로 들어가기에,
이 간단한 걸음들이 마음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언어도 마련합시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해. 나는 오늘도 친절을 선택할 수 있어. 짧은 말이지만 자주 속으로 되뇌면 마음의 토양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전히 다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긋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과 이별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과할 것은 망설이지 말고 사과하며 앞으로의 약속을 짧고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지를 시간을 두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뜻이 없거나 상처가 반복된다면 놓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친절도 지켜집니다. 선한 인연은 나를 키우는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빛과 물과 흙이 필요합니다. 빛은 지혜이고 물은 자비이며 흙은 성실입니다. 지혜로 방향을 보고 자비로 서로를 적시며 성실로 뿌리를 단단히 합니다. 정원이 아름다워질수록 나쁜 기운은 머물 틈을 잃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꿉시다. 정원 가꾸기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고맙다는 낮은 인사를 마음에 건네고 낮 동안 하나의 친절을 실천하며 밤에는 스스로의 수고를 다독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꽃은 핍니다. 이제 결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남의 말은 바람입니다. 내 마음은 뿌리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 됩니다. 명상과 성찰과 자기 이해로 중심을 세우면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힘을 잃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알고 다른 이의 길을 존중하며 걷게 됩니다. 그때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의 한 걸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단정히 여는 의식을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지키고 싶은 마음의 약속을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경계를 분명히 하되 미움을 품지 않겠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숨을 지키겠다. 나는 타인의 말보다 나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겠다. 낮에는 작은 친절 하나를 찾습니다. 길을 비켜 서주거나 고맙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는 일. 저녁에는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린 장면을 떠올리고 배운 점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칭찬할 일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지면 마음의 근육이 자라고 중심이 깊어집니다. 좋은 것을 초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침묵을 함께 견디며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작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면 삶의 방향이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넓어지고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선한 길잡이입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난 뒤 작아지고 흐려진다면 그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선택이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 가슴에 안착하면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한 힘이 생깁니다. 자존의 뿌리를 키우는 연습도 잊지 맙시다. 나는 이미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며 부족함은 채워갈 수 있는 과제일 뿐. 존재의 값과는 다르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자존이 단단해지면 남의 말은 방향을 알려주는 바람이 될 수 있어도 나를 쓰러뜨리는 돌풍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평가는 참고가 되고 비난은 거울이 되며 칭찬은 휴식이 됩니다. 모두가 흘러가고 나는 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에게도 휴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허락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듣습니다. 천천히의 호흡 속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이 주인의 자리가 굳건할수록 구설의 바람은 더 쉽게 지나갑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거친 말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수고했다. 잘 버텼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짧은 인사는 마음의 불씨를 살립니다. 불씨가 살아나면 길은 언제나 다시 보입니다. 이 시간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만남을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이 채널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